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훈님, 이프님도 어서 오시고요. 대성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좀 지수가 좀 급락을 했죠. 그죠? 지수가 좀 급락을 했는데, 지수가 급락했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는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즐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네, 지수가 한번 급락이 나오면 급반등 나오고 계속 변동성을 줄 것이다. 그러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수익 내기가 아주 좋을 것이고,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도 스윙이나 중기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수익률이 좋아진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렸던 그 내에서 시황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시황도 체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움직이는 것도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이제 주제는 그거예요. 지수가 급락해도 수익이 나는 이유, 그 다음에 지수가 급락해도 종목들이 오르는데, 대형주하고 그 테마주들 있죠. 네, 지수가 급락해도 올라가는 대형주와 테마주의 수급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앞쪽에는 지수와 대형주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뒤에 절반은 대선 테마주 얘기를 할 건데, 아마 들으시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애니농률을 분석해 드린 게 있는데, 아마 보시면 제가 한 얘기를 들으시면 와,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런 걸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준비되셨으면 자, 1번 한번 더 찍어 주시고요. 네. 다 들어오셨어요? 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네네. 자,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부터 얘기를 해야죠. 그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1.2, 그 다음에 코스닥은 1.4%까지 하락을 좀 했는데, 글쎄요, 그냥, 어떤 분들 급락했다고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게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예, 매니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보세요. 지수가 하락을 하면, 처음에 이걸 하셔야 돼요. 왜 빠졌는지를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수가 이런 이유 때문에 빠질 거야 그랬는데 빠지죠? 그럼 당황할 게 없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모르시니까, 지수가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처럼 지수가 확 빠졌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왜 빠졌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뉴스 보시고 그러면 안 돼요. 뉴스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네. 저기 MBC 뉴스나 KBS 뉴스나 아니면 채널A나 조선일보 보면은 주식 잘하는 뉴스 나오나요? 없지 않습니까? 주식 잘하는 방법은 뉴스에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하셔야죠. 그렇죠? 네. 자, 지수가 하락한 원인을 제가 얘기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어젯밤에 미국이 이렇게 끝났어요. 잘 보시면, 낮에 우리 회원들 했던 시황인데, 저한테 잠깐 또 해드릴게요. 다우지수는 빠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0.1이니까, 그냥 끝났어요. 신고가 내다가 이렇게 끝났거든요. 나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얼마 빠졌어요? 마이너스 2.5%. 떨어졌죠? 그쵸? 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전고점 원래 돌파 못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아무튼 다우지수는 하락한 게 없는데 나스닥이 많이 빠졌네요. 자, 그러면 누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나스닥을 뭐라고 그래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항상 이렇게 뉴스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요. 나스닥이 급락했다는 거는 뭐예요? 기술주가 급락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뭐를 확인하면 되냐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애플,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반도체 쪽에는 마이크론, 그죠? 네, 엔비디아 이런 쪽 확인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글 이런 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대부분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급락했다는 얘기는 기술주가 급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우지수에는 기술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다우지수는 살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뭐예요? 반도체죠. 그럼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돼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어때요? 어제 마이너스 4.6% 급락했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 급락하면 우리나라 대형주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니까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 다른 것도 하잖아요.
그쵸?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너무 쉽죠? 그죠? 네, 쉽게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급락을 어제 나스닥이 급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가 떨어지겠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떨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한데 하필이면 시가총액 1위 2위네요. 그래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이해되셨으면 2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침에 당황하지 마시라니까요. 그쵸? 당연히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빠지겠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영향을 받는 개별주들도 다 빠지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왜요? 대형주가 안 가야 테마주가 갈 거 아니에요. 테마주가 언제 가요? 테마주가 지수가 신고가 날 때 테마주가 잘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주들 못 가고 떨어질 때 심지어 급락할 때 테마주 간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죠? 그럼 지수가 하락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쵸? 네. 아, 설명할 게 많아서 지금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어요. 그쵸? 아무튼 좋은 거죠, 그죠? 네. 저희가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아침에 9시에 시작하자마자 웃으면서 그랬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셔라.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기술주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방 종목을 얘기를 못하겠지만, 자, 최근에 여기 문자반 회원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제가 추천한 종목들 중에 기술주가 있어요, 없어요? 대충 봐도 없죠? 아, 뭐 종목 얘기를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네.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막 얘기하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나간 거. 기술주 없어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잘 보세요, 없잖아요. 뭐 억지로 엮으려면 한두 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없잖아요. 그쵸? 없죠?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지수를 급락시킨 건 뭐예요? 뭐 외국인이 저기 바이오 쪽에 공모들 많이 걸어서 그렇다면서요. 그쵸? 저희 방에는 바이오도 거의 없어요. 있기는 조금 있는데 거의 없어요. 네, 진짜 거의 없어요. 그냥 바이오도 없고 기술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들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둘 다 없으니까 편안하게 하시라고. 실제로 저희 방 오늘 하락한 거 별로 없습니다. 여기 문자반 회원들하고 라이브 회원들 들어와 계시고 녹화 방송 다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편안하셨던 거예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잘 보시라니까요. 없다니까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방송 한 뭐 6개월 이상 듣고 있다. 죄송한데 저기 1번 한 번 더 찍어보시겠습니까? 제 방송 뭐 무방 회원이시건 뭐 저희 회원이시건 6개월 이상 듣고 있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꽤 많으시죠? 그죠? 네.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는데 꼭지를 찍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밑에 밑바닥에 있는 대형주 소외당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셔라.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지수가 자 이제 미국 얘기 끝났어요. 네. 잠깐만요.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오르니까 또 개인들이 비관론자들이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요? 급락 나오니까 또 조정 온다고. 네, 그랬잖아요. 지수가 큰 조정은 안 올 거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한 거는 맞는데 아직 저 밑에 못 간 대형주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계속 하실 거라면 내가 개별주를 좋아한다. 그러면 뭐를 하라고 얘기했었죠? 대선주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다. 기억나세요? 제가 그래서 6개월 이상 제 방송 들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때부터 얘기했었어요. 개별주를 좋아하시면 대선주를 하셔라. 이게 가장 좋다. 기억하시죠? 근데 대형주는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하라 그랬어요. 대형주를 좋아하시면 삼성전자 이런 거 사지 말고 뭐 사라 그랬어요? 저 밑에 이제 막 돌려 세우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 종목들이 떨어지면 밑바닥에도 이 종목들이 올라와서 이거 떨어지는 거를 약간 이제 완충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큰 조정은 안 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안 올 거다라고. 그게 그대로 맞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똑똑해서 맞힌 게 아니라니까요. 네. 항상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 안 믿어요. 저희 회원들은 저 믿어주세요. 근데 여기 무방 회원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믿는 걸 알면서도 얘기를 해요. 제발 좀 믿으라고. 늘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다가 외워버렸어요. 저는 그냥. 네.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해도 안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대로 되잖아요 이게. 그쵸? 네.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지금 뭐가 올라오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예, 금복주님. 네네. 고맙습니다. 네. 보시면 어때요? 자, 삼성전자 볼까요? 그래요. 삼성전자 떨어졌어요 오늘. 마이너스 2.4%. 흐름이 안 좋죠, 그죠? 네. 탄력 있지가 않아요, 그죠? 네. 이러고 있어요, 그냥. 거래까지 늘어난 거 보니까 투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당연히 하락 많이 했을 거고, 그죠? 네. 셀트리온 볼까요? 아우, 그냥. 그죠? 네. 딱 봐도 좀 답답해 보이시죠, 그죠? 네. 주가 흐름이 답답해요, 그죠? 그럼 이런 종목도 오늘 많이 떨어졌죠, 그죠? 네. 뭐 SK 하이닉스도 보시면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보시면 어때요? 쭉 떨어졌잖아요. 거래까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좀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보세요. 직전 저점 여기인데 여기를 깨트렸잖아요. 깨면서 떨어졌는데 거래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만 일시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미국도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건 안 좋은 흐름이에요. 자, 이게 이렇게 급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수가 마이너스 1.2% 밖에 안 빠진 거예요. 원래 시가총액 1, 2 종목이 2%, 4%씩 떨어졌으면 코스피 지수가 당연히 2% 이상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빠졌을까요? 예, 이거를 막아준 게 있거든요. 누가요? 원자재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이게 안 갔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뭐가 갔냐면 IT하고 BT가 많이 갔어요. IT는 왜 갔는데요? 뭐 재택근무 기타 등등등. 코로나 시대에 이게 수혜주가 된 거죠. IT.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죠? 비대면 뭐 그래가지고. 아마존, 미국에도 아마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구글 돈 많이 벌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카카오, 네이버 수익성 좋아졌잖아요. 그죠? 네. IT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뭐가 벌었어요? BT, 바이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쌍두마차였는데 이게 지금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다 물려 계신 거고.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가는 거예요? 원자재 종목이랑 경기 방어주 두 개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맨날 대선주만 얘기하니까 저를 되게 싸구려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던데 아니에요. 싸구려는 아니에요. 왜냐면 대형주도 하고요. 원자재 시황 같은 거 보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면서 이제 대선 테마주도 하는 건데 이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이 얘기 아무튼 연초부터 했었어요. 이쪽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라이브 회원들은 문자반 회원들이나 라이브 회원들은 종목을 내가 추천했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IT하고 BT 이런 걸 팔아버리고요. 뭘로 넘어왔냐면 원자재 경기방어주를 사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급락했는데 누가 지수가 급락하는 걸 막아줬냐면 원자재 업종이랑 경기방어주 이쪽 관련주들이 지수를 덜 떨어지게 선방을 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급등 나왔어요. 회원들이 사놨고. 보시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경기방어주가 누구예요? KT잖아요. 경기방어주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주린이 분들 계시죠? 경기방어주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주 짧게.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경기가 안 좋아도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뭐예요? 전화기는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안 드실 거예요? 밥은 드셔야죠.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게 경기방어주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요것만큼은 하는 거.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의식주. 네. 요즘엔 전화 통신도 기본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KT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경기방어주가 되는 거죠. 오늘 어때요? 3.5% 급등했어요. 이 무거운 게. KT가 얼마나 무거운 주식인지 아시죠? 3.5% 급등했어요. 그럼 요것만 했나요? LG U+. 4.6%. 최근에 잘 보세요. 막 올라오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왜 안 가나요? 셀트리온 왜 안 가나요? 막 이러고 있을 때 현대차 왜 저래요? 막 그러고 있을 때 아니면 하나솔루션 이런 거 바이든 뭐 2차 뭐 저 그린 뉴딜 막 그래갖고 개인들이 여기서 장렬히 물릴 때 이 종목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올 때 방금 보셨던 LG U+보다 KT가 더 난데
KT가 더 나아요. 네. 뭐 했어요? 안 보이세요? 아까 하나솔루션이나 삼성전자 고점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여기였어요. 그 종목들이 고점 찍고 딱 떨어질 때 이거는 뭐예요? 한번 바닥 찍어 놓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바뀌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보세요. 고점이 언제예요? 1월달. 하나솔루션. 예, 어서오세요. 네. 1월달이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조정받고 있잖아요. 근데 1월달하고 2월달에 KT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어금니 꽉 깨물고 꾹 누르고 있다가 삼성전자랑 다른 이제 그 종목으로 떨어질 때까지 보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떨어지니까 가버린 겁니다. 왜 갔을까요? 영업이익이 좋아서.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어요. 맨날 대선 테마주만 하는 거 맞죠? 이거 됐어요. 대형주는 많이는 추천 안 해요. 근데 투자 금액이 저희 방에 크신 분들 많거든요. 5억, 10억 넘는 분들 많습니다. 소액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5억, 10억 이상, 5억, 10억, 한 20억 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위화감 조성할까봐 그런 일 안 하고 다녀서 그렇지 많습니다. 그런 거. 단독방에도 많이 들어 계시고. 그분들은 개별주는 많이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몰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분들은 대선 테마주도 하지만 대형주를 좀 넉넉하게 사놓으셔야죠. 그죠? 네. 큰 돈은 대형주에 좀 넣어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네. 맨날 대선 테마주만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오늘가 다 팔았어요. 왜 얘기할까요? 제가 늘 얘기하죠. 팔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팔았어요. 여태까지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네. KT 2월 달에 추천했어요. 대형주니까 좀 천천히 갔어요. 네. 2월 9일 날이니까 여기입니다. 사람들 막 삼성전자 막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나마 좀 갔지만 막 현대차 막 그런 거 하나솔루션 그런 거에 막 그러고 있을 때 이거 샀어요. 삼성전자 들고 있다가 그때 팔았어요. 12월 달 1월 달 올라갈 때 팔고 뭐 샀냐면 수익으로 샀어요. 중장기도 아니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KT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거 추천했습니다. 딱 3개월 만에 파는 거 같네요. 그죠? 네. 사고 나서 계속 올라갔어요. 24,000원부터 산 것 같은데요. 예, 그쵸? 네. 중간에 두 번 사드렸어요. 한 번은 여기,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1차 추천, 2차 추천. 네. 그래가지고 수익 잘 났어요. 대형주라서 KT가 뭐 하루에 10% 이상 급등은 잘 안 하거든요. 네. 적당히 수익 내고 오늘 다 팔았습니다. 전량 매도하고 뭘로 가요? 네. 소형주로 종목 교체한다고 해놨잖아요. 지금은 대형주 장세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사놨을까요? 네. 이게 경기 방어주거든요. 경기 방어주는 언제 가는 줄 아세요? 지수가 애매할 때, 박스권을 돌거나 약간 하락할 때, 그때 가는 게 경기 방어주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주들 많이 간 것들이 떨어질 때 지수가 급락 안 하도록 방어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KT예요. 이해되셨나요? 오늘 이런 게 올라가면 LGU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CJ 제일제당 뭐 이런 것들 먹는 관련주들도 급등했죠. 그게 뭐예요? 보세요. 롯데칠성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은 없죠. 이게 다 해드렸는데 이런 게 갈 거라고. 삼성전자하고 사람들 다 그거에 빠져 있을 때 롯데칠성을 사셨으면 여기서 수익이 한 50% 나셨어요. 50% 이상 나셨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고점 찍고 떨어질 때 롯데칠성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10만원 정도에서 16만원까지 대충 50% 중입니다. 이거 오늘 이 무거운 게 8% 급등합니다. 어디 뭐 이것만 그랬겠습니까? 예? SPC 3리 먹는 거죠? 지수가 급락하는데 3% 올랐어요. 그리고 아까 KT 다시 보실래요? KT가 어디 있는 종목이었는지 아세요? 저 밑바닥에 있는 거 여기서 산 거예요. 대선 테마주만 하는 방이 아니라니까요. 네. 근데 이거만 산 게 아니죠. 뭐 샀냐면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죠? 네. 이 종목은 안 팔았는데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안 사실 거니까. 네. 고려 아이언 48만원짜리입니다. 40만원 전후에서 샀어요. 40만원 전후에서. 그러니까 수익이 20% 넘겠죠, 그죠? 네. 40만원이면 여기에요. 바닥에 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디에요? 저 끝에. 그러니까 조정을 이제 끝내고, 그죠? 네. 조정 끝내고 이제 첫 상승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오랜, 이 몇 년이에요, 이게. 4, 5년 넘는 이 조정을 끝내고 이제 막 거래 실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사놨어요. 삼성전자랑 삼성전기, 그때 삼성 SDI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KT나 고려형 같은 거 이런 거 사놨습니다. 한 종목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야 되니까. 같은 케이스예요. 네. 대형주도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사요? 똑같죠? 바닥에 있는 거 사잖아요. 돌아 쓰는 거. 맨날 턴어라운드 하죠. 그거 사는 거예요. 돌아 쓰는 거. 삼성전자를 그걸 팔아서 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거를 보고 있었고, 그걸 계속 저녁 방송 때 얘기를 했던 건데, 종목만 이제 모방해서 공개를 안 했던 겁니다. KT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오늘 팔아버린 겁니다. 팔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대형주로 안 가죠? 소형주로 간다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늘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올라가는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 경기 방어주, 그 다음에 뭐예요? 원자재 관련주들이에요. 중형주 중에서도 지금 원자재 관련주들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KT의 수급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다 팔았으니까 이제. KT의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보세요. 문자 반응들 잘 들으세요. 네. 테마주 위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도 알고 해야 돼요. 어떻게 맨날 테마주만 하겠어요, 그죠? 네. KT가 최근에 수급이 어땠는 줄 아세요? 4월 중순부터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어요. 기관도 열심히 사고 있었고, 연기금이 맨날 주식 팔아먹는다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연기금도 샀어요. KT는. 그래서 계속 올라온 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살 때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대체적으로 하나입니다. 뭐예요? 실적이 좋거나 실적이 좋아서 그래요. 수급이 굉장히 좋죠, 그죠? 네. 맨날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이제 그렇게 떠 있는 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위에 거 그만 쳐다보시고 밑에를 좀 쳐다보시라고. 그 얘기 한 2달 지난 것 같은데 2, 3개월 전에 많이 했던 소리 같아요. 네. 위에만 쳐다보지 말고 밑에를 좀 쳐다보시라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갖고 대형주도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제 뭐 바이 저기 뭐야 소형주로 이제 더 이동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KT가 끝난 건 아니에요.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오늘 뭐 제대로 된 양봉 하나 뽑았는데 더 안 가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더 들고 와서 여기서 추가 수익을 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걸 팔아서 개별주로 이사가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개별주로 올라가는 게 개별주로 넘어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요까지가 이제 대형주 시황이에요. 이해되셨죠? 결론은 뭐냐면 저희 방에는 기술주도 없고 바이오주들도 거의 없어요. 최근에 추천한 적도 없고. 네. 바이오주 하나 있구나. 최근에 추천한 거 중에 하나 있어요. 근데 윤석열 테마주라서 추천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정도 하나 있어요. 억지로 엮으면 바이오가 되긴 돼요. 네. 자, 아무튼 네. 넘어갈까요? 이제 대선주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대형주 얘기보다 대선주 얘기가 더 좋으시죠?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편안하게 찍으세요. 네. 맞죠? 아유, 대형주 얘기도 좋긴 좋은데 대선주 얘기가 더 좋다. 1번 찍어보세요. 그쵸? 예. 근데 저도 이해하는데 왜 대선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대형주 얘기를 할까요? 왜일까요? 대형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 대선주가 갈지 안 갈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제가 오늘 그랬어요. 아침에
지수가 아침에 급락하기 뻔했으니까 오늘은 그죠? 네. 아 지수가 오늘 좀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그래서 회원들한테 이런 날은 대선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선주를 잘 보셔야 된다. 딱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아침에 아세요? 아침에 9시 5분 10분까지는 거의 뭐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딱 하나 있었어요. 뭐요? 애니농률. 애니농률이 3% 5%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3, 4% 올라갈 때쯤에 제가 그랬어요. 애니농률을 보면서 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오늘 이게 좀 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급락하면 대형주들이 떨어진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대선 테마주들이 가지 않느냐. 저한테 배우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애니농률이 아침에 한 5분봉으로 볼까요?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조금 올랐어요. 5% 정도? 네. 4, 5% 조금 올라가고 한 30분 정도 옆으로 횡보했던 것 같아요. 3%, 4%, 5% 올라가고 이러다가 순간 쭉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10시 그때까지 쭉 한번 올라갔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오늘은 총 20%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네. 애니농률이나 웅진이나 뭐 그죠? 네. 특히 덕성 뭐 이런 것들 서현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긴 할 건데 대신에 아마 산발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했었죠. 네. 그것도 맞았고. 네. 애니농률이 아무튼 오늘 혼자서 3% 4%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올라왔어요. 그래서 뒤에 덕성이나 승일이나 이런 종목들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서현도 조금 올라왔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애니농률이 오늘 정확히 19%인가요? 19% 급등했다가 이제 끝날 때는 4%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한 거를 뭐 대충 15% 정도 반납하고 끝난 거죠, 그죠? 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저희 방은 방이 3개가 있어요. 라이브방, 문자방, 단톡방 3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자방보다는 라이브 회원들이 3배 이상 많습니다. 문자방 회원이 더 많을 것 같죠? 라이브가 훨씬 많아요. 3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돼요. 회원수가. 직장인이 80%고. 네. 근데 왜 이분들이 회비를 더 내고 라이브를 듣냐면 직장인들 바빠서 낮에 방송도 못 들어요. 거의. 녹화 방송 보거든요. 피곤하실 때는 뭐 간신히 본다고 하더라고요. 피곤하시니까. 근데 왜 저걸 보려고 할까요? 네. 낮에 했던 얘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해드릴게요. 네.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대선주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대선주 잘하는 방법 첫 번째 차트랑 기법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차트는 대선주는 기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애니농률이 여기쯤 왔을 때 그랬어요. 올라오긴 할 거다. 여기에서는 손절하지 마셔라. 그랬잖아요, 그죠? 손절하지 마. 저는 애니농률이나 웅진 이런 걸 추천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애니농률 여기서 추천했지만 여기서 뭐 사러 간 적도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자꾸 얘기했냐면 오늘도 낮에 얘기했지만 물려갖고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니농률, 웅진, 덕성 그다음에 어디에요? 저기 윤석열 테마주에는 수원아이티, 토탈스포트, 동신건설 그런 걸 또 이제 잔뜩 물려갖고 들어온 분들이 꽤 계세요. 뭐 주식도 한 100만원씩 샀으면 내가 신경 안 쓸 텐데 뭐 1억, 2억, 많게는 막 5억 이상까지 이제 사갖고 놓으신 분도 있어요. 6억도 왔어요, 6억도. 네. 1000만원, 2000만원 들고 들어오신 분들 힘들어 하시지만 그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갖고 들어온 분들이 많아서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반등 나올 거라고. 실제로 나오죠, 그죠? 네. 잘 보세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네.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진검승부라는 전문 결과 저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네. 경험이에요.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에서? 네. 애니농률이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그랬잖아요. 옛날 세력이라고. 기억하시면 7번? 네. 기억하세요? 이 얘기한 지 오래됐는데 네. 우리 회원들이야 뭐 기억해 주실 거고 이건 지금 세력이 아니다. 옛날 세력이다.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7번 찍어보시고 있으시네요. 거의 다 우리 회원들이시잖아요, 그죠? 네. 옛날 세력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가요. 어떻게 알았냐면, 잘 보세요.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지금 이름을 바꿨는데 옛날 이름은 동양물산, 지금은 알파벳으로 TYM이라고 바꿔놨는데 보세요. 차트를 두 개를 겹쳐서 보죠. TYM 옛날 동양물산인데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10년 전에 그 얘기했었죠. 10년 전에 이게 동양물산이라는 회사거든요. 제 이름 바꿨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더 내려야 되나? 쭉 급등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인맥주, 이게 시초였어요. 시초. 인맥주 중에 뭐였냐면, 자 보세요. 재료도 거의 똑같아요. 낮은 얘기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낮은 얘기했는데 상세하게 안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인맥주였는데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뭐냐면 사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사돈 아니고 한 달을 건너서인가 그래요. 네. 아무튼 인맥주죠. 혈연이죠. 혈연. 네. 혈연 관련주였어요. 이거 애니능률이죠. 애니능률은 뭐예요? 윤석열씨, 파평윤씨. 그럼 뭐예요? 혈연이잖아요. 그쵸? 네. 애니능률이 혈연 쪽 시초인 거 아세요? 서연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 친구 아닌가요? 학교 친구, 회사 친구, 그죠? 직장 동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거 뭐예요? 집안이잖아요, 집안. 이거 동양물산도 집안이었고 이게 시초였거든요. 자, 쭉 올렸죠, 그죠? 시간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만큼 올려놓고 나서 뭐 했을까요? 슥 꺾죠? 잘 보세요. 네, 슥 꺾죠? 느낌 비슷하시죠? 네.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해놓고 양봉 여기 있죠. 두 번째 양봉 여기다 이렇게 대놓고 돌리죠. 양봉이 하나 둘 있죠. 그 밑에서 뭐예요? 이렇게 대놓고 돌리죠. 21선 딱 오니까 어때요? 마지못해서 좀 올라가는 척 하죠. 마지못해서 싹 올라가는 척 하죠. 여기까지 똑같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다 힘이 좀 드니까 어때요? 21선이 톡 깨죠. 톡 깨죠, 그죠? 네, 똑같잖아요. 그러고 나서 힘이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캔들이 작아지면서, 왜냐면 급락한 지 한 달 됐거든요. 왜냐면 급락한 지 딱 한 달 됐거든요. 캔들이 작아지면서 거래가 없어지죠. 잘 보시면 거래량 이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따가 못 믿겠으면 또 확인해 보세요. 똑같잖아요. 여기 중간에 푹 파였고 여기 중간에 푹 파였고. 네? 그러다가 슬슬 뭐예요? 21선 위에다가 다시 살짝 올라와요. 티도 안 나요. 조금 살짝 올라오죠? 예, 티도 안 나요. 살짝 올라와요. 그리고 뭐 했을까요? 양봉 하나 나옵니다. 이때는 상한가가 15%여서 14.8%까지 갔어요. 상한가가 내가 그때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는 상한가가 15%였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오늘 이거 서현 목표가까지 다 이겨줬어요. 서현이란다 이거 애니놈이요. 어디까지 갔냐면 딱 여기까지 갑니다. 이런 유들은 여기까지 갑니다. 문자반회원들도 맨날 그 회비 아낀다고 문자반에서 그러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라이브로. 이거 다 얘기해놨어요. 이거 여기까지 온다고. 첫 번째 음봉 그 시초가예요. 잘 보시면 어디예요? 이때 고점이죠. 그렇죠? 거래도 있고요. 오늘은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여기는 어디겠어요? 이건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그대로 해볼까요? 여기잖아요. 거래량은요.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동양물산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대로 운봉 맞았습니다. 뭐예요? 상승했던 거 그 다음날 그대로 반납했어요. 오늘은요. 오늘은 A놈이 오늘 여기까지였죠. 뭐예요? 오늘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진 거죠.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차트를 두 개를 잘 보세요. 똑같다 1번.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한 건데 대충 보셔도 감 오시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네. 똑같죠? 똑같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거 잘 찾아오죠? 네, 제가 이거 전문입니다. 네. 똑같은 차트를 찾아오라고 하면 이런 거 잘 찾아옵니다. 대선주는 기법이 아니라 뭐예요? 경험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통찰력이 맞아요. 통찰력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제가 통찰력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통찰력은 진짜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찰력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네, 기억력이라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랑 똑같지 않습니다. 차트가. 별로 1번 안 찍으시네요. 네. 똑같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 드렸는데.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외워버린 거라니까요. 이거예요. 네. 그냥 엉뚱한 저기 매매기법이나 엉뚱한 보조지표 그만 쓰시고 그냥 경험 많은 사람이랑 같이 하시면 돼요. 네. 나중에 동양물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여기서부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피곤해지실 거라고. 어지간하면 사지 마시라고. 네. 그랬었죠? 네. 왜 그랬을까요? 동양물산이 이러고 나서 여기서 이게 바로 이렇게 신고가 났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6개월짜리 감옥, 즉 박스권이었어요. 이거를 옛날부터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서 그랬던 거예요. 제발 물리지 마시라고. 제발 물리지 마시라고. 수산INT, 토탈소프트, 동신건설, 웅신 다 똑같은 얘기였죠. 제발 물리지 마시라고. 왜냐면 이걸 하도 많이 봤거든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 얘기를 왜 했는 줄 아세요? 제 기억력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네. 이걸 딱 보여드리면서 그랬어요. 저를 믿어라. 네. 똑같지 않느냐. 이 얘기 왜 했냐면 이게 뭐예요? 스타트를 가장 먼저 끄는 거였거든요. 인맥주, 혈흔 관련주 중에서 이게 옆으로 도는 동안 이 6개월 동안 그러면 이때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이렇게 테마주였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테마주가 안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확하게 이 동양물산이 꺾이는 순간 누가 갔냐면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가 갔어요. 뭐예요? 정책주. 그러니까 인맥주, 혈흔 관련주가 딱 꺾고 나서 나 안 끝났어. 그러면서 딱 반등 나오는 순간 요 지점에서 뭐가 나왔냐면 영유아 정책 테마주가 쭉 갑니다. 그게 딱 꺾이는 순간 그 다음에 뭐예요? 노인복지 테마주들 쭉 갑니다. 꺾이는 순간 다른 게 가고 꺾이는 순간 다른 게 가고 이게 꺾이니까 그 당시에 뭐 시공테크나 뭐 국보디자인 같은 이제 SOC 요런 거 쭉 가고 꺾이니까 무상 시리즈들 무상 볼펜부터 시작해서 뭐 무상 휴지 막 계속 갔어요. 그러다 하다가 이제 너무 많이 가니까 나중에 일자리 그때 많이 간 게 윌비스 에스코넥이죠. 쫙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그분이 서강대 전기공학과 전기전자 그쪽 나오셨죠. 이공계 출신 대통령이 되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대한과학 뭐 서린바이오 쫙 뭐 기자재 관련 과학기자재 날라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새누리당에서 김종인 씨 그때 영입했거든요. 영입하니까 경제민주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쭉 가. 많이 갔어요.
동양물산이 그 당시 옆으로 횡보하는 동안 대선주가 안 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누가요? 정책주가요.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게 동양물산이 이때 이 당시에 여기서 이렇게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누구한테 들으시겠어요? 딱 급락하고 이러는 순간 떨어질 때 있죠. 특히 여기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대선주 끝났대요. 그때도 그랬어. 대선주 끝났다고 이제. 아우 동양물산 보니까 뭐 2배 3배 저렇게 왔는데 끝났다고 이제.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가긴요. 그때부터 갔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개인들이 윤석열 테마주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안 끝났다고 하는데 안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테마주 끝난 거 아니냐. 끝나긴 뭘 끝납니까? 이제 시작인데. 애니농률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치고 나갈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동양물산도 그랬다니까요. 이게 옆으로 돌았고요. 다른 게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 동양물산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제가 애니농률 끝났다는 소리 안 하죠. 웅진, 덕성 이렇게 끝났다는 소리 안 하죠. 대신에 피곤하실 거라고. 오랫동안 거기서 끌려다닐 필요가 있겠냐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끝났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때 동양물산이 끝난 게 아니라 6개월 뒤에 다시 가기는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뭐 10개월이고 그죠? 네, 수익 하나도 안 내도 되고 이 정도 기다릴 수 있으면 가서 그냥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대선주 급등주 매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끌려 들어가더라 이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그 공포에 역회된 숄더형이에요 이게. 이거 나오면 개인들 거의 다 전멸해요. 주식계 핵폭탄이거든요 이게. 네, 역회된 숄더형. 네, 이거 떨어지면 거의 다 죽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주식 차트에 이게 핵폭탄이라니까요. 이거 떨어지면 다 죽어요 진짜. 네? 엄청나게 조정을 세게 줬다는 얘기예요. 핵폭탄. 네. 거의 전멸이에요. 난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싫으시잖아요. 그러면 애니농률을 붙잡고 팔아야 되는 거였나? 지금 들어가면 안 될까요? 여기서 더 살 걸 그랬네. 어떡하지? 그러실 시간에 그 에너지를 저 밑에 있는 거를 한번 여기다가 이제 쏟으셔야 되는 거죠. 다른 거 많아요. 네. 결론이 뭐냐면 이 종목도 옆으로 돌 동안에 밑에서 새로운 뉴페이스들 세력은 흥 거 말고 새 거 좋아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세력은 새 거 좋아해요. 그래서 새 거를 올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차 계속 그러고 있을 동안에 우리는 뭐 했다고요? KT, 고려아연 저런 거 샀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수산 INT, 토탈스포트, 웅진, 덕성, 애니농협 그러고 있을 동안에 저희는 딴 거 사고 있어요. 말을 아예 안 해드리죠? 왜요? 우리만 알아야 되니까.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료단 톡방도 운영하거든. 유라단 톡방도 있고 무료단 톡방도 운영하는데 무료단 톡방에 종목 추천 안 합니다. 저는. 무료단 톡방에 종목 추천 받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거긴 종목 추천 안 해요. 제가 어제도 그러잖아요. 무료 종목 추천 받지 말라고. 제가 그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종목 추천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 짓. 왜요? 왜 안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데서 종목 추천해서 이런 거만 수익 내, 저 이런 거 여기서 매매하라고 하면 저 잘할 자신 있습니다. 왜요? 다 알잖아요. 어떻게 흘러갈지. 10년 전 차트 똑같은 것도 갖고 오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안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할까요? 힘만 들고 수익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밑에서 찾는 거예요. 밑에서. 대선주가 지금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대선주 외에는 별로 이렇게 크게 수익 내실 만한 게 없어요. 그 대선주를 자꾸 하라고 이제 권유를 해드리는 건데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들어오세요. 바깥에서 이상한 거 배우지 마시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 그걸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이거 말고 여러 개 더 있습니다. 수십 개 더 있거든요. 차트가. 네. 다 외우고 있어요. 왜요? 하도 많이 봐서요. 근데 이거는요 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보여드리겠다고. 이거예요. 이거. 끌려다니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애니능률 같은 거 올라오면 미리 얘기했었어요. 미리. 여기에서. 나중에 떨어졌다 올라올 텐데 올라오면 잘 파시라고.
개인들이 어디에서 많이 물려 있어서 어디까지 가다가 못 갈 거라고 이게 다 해놨어요. 하도 이제 물려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맞췄어요. 이거. 그리고 여기서 나오시면 뭐뭐 사라고 다 얘기해놨어요. 자 보세요. 아까 동양물산이 딱 꺾이면서 정책주가 많이 갔다고 했죠. 네, 애니농률이 꺾이면서 옆으로 도는 동안 정책주가 안 갔을까요? 갔잖아요. 특수건설 오늘도 8% 급등했는데요. 움직인다니까요. 계속 누가요? 인맥주 말고 정책주 위주로 10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패턴이. 제가 대선주를 가장 열심히 한 게 언제냐면 대선주가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대선주를 가장 열심히 한 게 10년 전이에요. 왜냐면 전문가 하면서 처음 대선주를 할 때가 그때였거든요. 전문가 한 지 10년 넘었는데 전문가 하면서 대선주 리딩한 거는 10년 전에가 처음이었어요. 설명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또 전문가 한 지 그때 몇 년 안 됐을 때라서 또 열심히 했어요. 또 설명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다가 외웠어요. 공부해서 외운 게 아니라 설명 하도 많이 하고 외웠다니까요. 지금도 어떤 거는 분차트까지 그려요. 하도 많이 설명해서. 정치주가 갑니다. 특수건설이 뭐예요? 신고가 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다 팔았어요. 잠깐만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다. 다 팔아버렸어요. 수익은 최대 90%. 7,000원대 사신 분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추천 나온 적이 있었고 8,000원대도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7,000원대 기준이에요. 7,500원 정도? 네, 400원, 500원에 샀으니까 92%까지 되더라고요. 마지막 추천 나온 게 3월 26일날 오늘 팔았으니까 보유기간은 한 달 반. 수익 맞죠? 그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수익인데 한 달 좀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마지막 추천 나온 게 여기에요. 3월 말에.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진양산업, 진양폴리 팔아가지고 일로 갔다고. 단톡방은 한국선주 추천하고 라이브랑 문자만은 네, 특수건설 추천하고. 수익률 어디가 좋아요? 빨리 간 거는 한국선제가 빨리 갔어요. 근데 수익을 많이 준 거는 네, 역시 수익이니까 특수건설이 더 좋죠. 90%까지 수익 났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침에 일찍 다 팔아버렸어요. 왜 다 팔았을까요? 다른 거 살려고요. 이사 가려고. 왜요? 여기 문자관련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왜 다 팔았지? 네. 문자관련들 잘 들으세요. 정거점이죠? 돌파 못하죠? 여기서는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돌파 못하면 끌려 내려갑니다. 돌파할 수 있을 때 빨리 돌파를 해버려야지 수익이 크게 나는데 여기서 버벅버벅거리죠. 2, 3일 버벅거리면 나중에 끌려 내려갑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메가임대. 메가임대를 저번에 다 팔았는데 회원들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이걸 왜 다 파느냐. 여기에서 아침에 막 오를 때 안되겠다 싶어 다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연락이 왔어요. 왜 다 파세요? 일자리 관련주 상한가밖에 안 나왔는데 더 갈 것 같은데 왜 파셨어요? 그랬어요. 당연히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크게 보시면 돼요. 메가임디가 상장하고 나서 맞죠? 상장하고 나서 최대 신고가가 어디냐면 최고점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버벅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네. 끌려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수익 난 거 좀 반납하고 뭐예요? 또 한 달, 두 달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엔 팔아서 딴 데 가서 수익 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종목 교체해버리는 겁니다. 매수는 그때 아시겠지만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냥 수익 한 40%, 50%, 60%까지 내고 팔고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왜요? 기다리기 싫으니까. 특수건설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계속 돌리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도 인맥주도 이제 사놓은 게 있지만 정책주들을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지수 아까 얘기는 다 해드렸고 대형주는 뭐가 올라오는지 다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테마주 중에서 대선주는 애니농률이 오늘 왜 올라왔는지 얘기를 해드렸고 옛날 세력 패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양물산에서 나왔던 거. 동양물산은 전원 차트가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옛날 세력이 들어와서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테마주는 특히 대선주는 기업 분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선주는 그래요. 물론 이제 부실 기업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는 가려낼 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경력입니다. 경험. 마지막으로 이제 비유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예전에 제 여동생, 저도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진짜 예뻐요. 저 안 닮았거든요. 네. 여동생은 엄마를 닮아서 네. 이뻐요. 네. 전 아빠 닮았습니다. 아버지 닮았습니다. 네. 또 우리 아버지 또 네. 서운하시겠네요. 네. 근데 아무튼 여동생은 이뻐요. 네, 이쁜데 이제 유아교육과 나왔거든요. 유아교육과 이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 갓 졸업한 그 선생님이 유치원생들을 어린애들을 잘 볼까요? 아니면 집에서 애 3명, 4명씩 키우고 네, 두루두루 인생을 다 살아보신 50세 넘으신 여자분이 애기들을 더 잘 볼까요? 누가 잘 보겠습니까? 답 나왔죠? 네. 애기를 많이 키워본 그런 어머님들이 그죠? 네, 잘 키우시겠죠? 네. 대학교에서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하셨겠지만 그 선생님보다는 그 선생님이 이분 못 따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경험이지 않습니까? 연륜이고. 그쵸? 네. 대선 테마주 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메일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빙빙빙 돌아서 오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네. 종목이면 종목, 시황이면 시황. 최근에 틀린 거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종목 받고 편안하게 하세요. 종목 추천은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주하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대형주도 이제 같이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스윙 그리고 단기 두 개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윙의 장점은 지저분한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 손절이 별로 없습니다. 손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들어와서 편안하게 하세요. 아까 종목도 보여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들어와서 편안하게 하시고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아셨죠? 네, 특수원사 아까 보셨죠? 네, 90%짜리 수익이에요. 저런 거 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면 들어오세요. 네,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제 방송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우리 황순영님이 또 명품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무쏘TV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쌍용차 무쏘 아시죠? 네, 무쏘TV라고 네이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아니면 저 유튜브에 치시고요. 그래서 우리 그 황순영님 방송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정말 큰 도움들 되실 겁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지수가 급락했다고 겁내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기회니까요. 아셨죠? 네. 자,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네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